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카릭남 한동호입니다. 한동호의 생생별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사리 율무와 같이 남성 정력을 떨어뜨린다는 식품의 진실은 무엇일까? 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간에 남성의 정력을 떨어뜨린다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사리, 율무, 모과가 있는데요. 간장도 그렇습니다. 이들 식품은 정말 남성의 정력을 떨어뜨릴까요? 그리고 이런 설들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식품은 바로 고사리입니다. 식료본초라는 한의서를 보면 고사리의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보행곤란이 생기고 양계를 빼앗아 음경을 오그라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문헌적 근거가 되겠죠. 실제로 생고사리에는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한 분해 요소가 있어서 생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티아민 결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 어려워지는 각기병입니다. 고사리와 성기능 저하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티아민이 부족하면 말초신경, 심혈관, 모세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고사리에는 브라켄톡신과 같은 발암성 물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절대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요리해서 먹고자 하면 생고사리를 한번 삶은 후에 잘 말려서 보관해 놓고 나물을 해 먹기 전에는 다시 한번 하룻밤 정도 찬물에 담가 놓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 티아민 분해효소나 발암 물질을 충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물로 먹는 고사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생고사리는 남성의 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정력을 떨어뜨리는 의외의 식품으로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의 섭취와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연구는 꽤 많은데요. 사실 간장의 주 원료인 대두콩이 문제입니다. 대두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는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아서 대두를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두를 많이 먹으면 이소플라본의 대사산물인 에코올이 많이 생성되는데요. 에코올은 남성 호르몬을 총칭해서 부르는 안드로겐에 기량적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남성 호르몬의 최종 대사산물인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활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두가 남성 성기능은 떨어뜨리지만 탈모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활성이 탈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농축된 대두 추출물의 장기 섭취나 고기 대용으로 콩 단백질만 섭취할 경우 남성 성기능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석류나 칡 등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남성 성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반찬이나 음료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식품으로 율무와 모과가 있습니다. 율무는 성질이 서늘하면서 습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큰 곡물로 열이 많고 잘 붙는 그리고 쉽게 비만해지는 체질인 태음인에게 잘 맞는 곡물입니다. 율무가 정력을 떨어뜨린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만 만일 율무를 섭취하고 정력 감퇴를 경험했다면 아마도 속이 냉하거나 몸이 마른 소음인이 율무만을 너무 오랫동안 섭취한 후에 나타난 일시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모과는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잘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효과를 보면 언뜻 보기에 성기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성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오명이 있습니다. 추측컨대 뭉치고 단단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발기 강직도까지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율무에도 근육을 이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발기는 혈관의 충혈에 의한 것으로 근육 수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율무나 모과는
성기능 저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율무는 자궁 수축작용이 있어서 임신 초기에 섭취하면 유산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율무 뿌리는 과거 일부러 낙태를 시키기 위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모과는 신맛이 강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과는 태양인에게는 좋지만 태음인이나 소음인에게는 맞지 않는 식품입니다. 모든 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만일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다는 식품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쓰임새는 그리 단순하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이라도 걱정이 없으니 무작정 먹으라고 강요할 일만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